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이고, 자, 오늘 장이 마감이 되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장이 됩니다. 월, 화, 수는 이 추석 명절로 이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장이 열릴 텐데, 자, 오늘의 흐름은요. 물론 갭상을 좀 띄우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결국 이 추석 전에 이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거래일간 어느 정도 변동폭이 또 크게 나오는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유한양행도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대로 된 이런 변동폭과 함께 이게 뭐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물론 상승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유한양행이 뭐 FTA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상승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쉽게 흘러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 고점에서 제가 이 고점 꼬다리에서는 아니지만 이 고점 신호를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14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었고 이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그 비중을 아직은 제가 추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유한양행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결국 재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최근 이 상승 파동 자체가 1차 상승 파동은 저는 끝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파동이 끝났을 때 조정다운 또 조정이 나와줘야 그 다음 상승 파동이 1차 상승 파동 길이만큼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현재 21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제가 또 보고 있는 좀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 트레이딩을 할 때 쓰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게, 물론 지금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대략 한 50%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 한 번 더 빠지면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타점을 좀 드려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남은 비중이라도 더 그냥 수익을 보면,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수익을 보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에 대한 추가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밑구간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최근에 여러분들 뭐 800억 이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또 엄청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틀 전에 밑꼬리를 달고 다시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공시 자체도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따른 그 주가의 반영이 이미 다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굳이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절대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이 유한양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공시를 보면은 뭐 이제 투자 기술료 수령에 대한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재료로서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을 바란다라고 하면 결국 12월에 있을 그 SC 제형에 대한 FDA 승인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한양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죠.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혁신 신약 두 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런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딱 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랭라자의 뒤를 이을 만한 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우리가 볼 만한 신약들이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호주에서 글로벌 임사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한양행이 현재 ABL 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상 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결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 유한양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유한양행을 정확하게 막 깊이
절대 팔 이유가 없고 파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쪽은 물론 우리가 기업의 가치, 제로, 모멘텀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에 원래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해 나가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요. 저도 이제 문과생으로서 이 제약바이오 쪽을 저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자영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면서 바쁘신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어느 정도의 내용들만 인지를 하면서 결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돈. 내가 수익을 어떻게 벌까? 그럼 수익이 어떻게 날까? 그러면 수익이 나는 가장 기본 원칙은 결국 매수를 쌀 때 하는 거고 매도를 비쌀 때 하는 겁니다. 이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한양행이 앞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0.25bp를 인하를 할지 0.5bp를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아마 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월 초까지는 유한양행조차도 계속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바로 뚫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현재 이런 변동폭을 크게 만들면서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을 살짝 높여나갈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 상승이 나올 만한 그 재료는 결국 금리 인하가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현재 77%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 지수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그런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현재 코스피 200 안에 지금 속해 있는 프로그램 매수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고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고 우리가 일단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한 가지 더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기준금리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전에도 2000년도에도 6.5%에서 2004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약 4년 동안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하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인하를 할 때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상승이 나와요? 이게 점진적으로 인하가 안정화가 될 때 그때부터 상승폭이 꽤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가 지금 정말 4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로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또 프로그램 매도세들도 같이 또 움직일 것이고, 이 유한양행의 개별 종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시장에 의한 낙폭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바로 이 현금을 준비해 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한양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때 타이밍이 올라갔을 때 타이밍이 이 SC 제형에 대한 재료가 또 터져 나오는 딱 그런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를 짜 보면서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이 앱데이 승인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매수를 해도 안 되고요. 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 결국 현재는 이런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고점 신호 뒤에 또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재 구간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추석 때 이제 미국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시장 분위기를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한양행에 대한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 타점을 제가 문자뿐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에서 유한양행, 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또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을 좀 투자해 볼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타점,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박프로와 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실시간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시황 브리핑, 제가 장전, 장후에 항상 시황 브리핑, 그리고 추석 때도 이 미국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시나리오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해줄 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만 해달라. 네,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전문가야, 아니면 내가 바이오 전문가야. 그래서 보니까 주식을 하려고 보니까 주식은 절대적으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 아는 그런 섹터만 투자를 해야지 내가 손실을 안 본다고 난 배웠어. 그래서 나는 바이오 쪽을 뭐 투자를 할래, 반도체를 투자를 할래 하고 매수를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쪽 분야 전문가지야. 보니까 이 기업 너무 좋아.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이게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 야,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주가가 내려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분야를 잘 알고 분야의 전문가인 것과 이 종목을 내가 타점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는 완전 별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또 내가 A라는 기업을 잘 몰라. 이게 뭐 하는 회사야? 잘 몰라. 그냥 뭐 반도체 뭐 한다는데 뭐 후공정, 전공정 난 모르겠고 그냥 이거 차트 보니까 너무 좋아. 야, 타점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항상 진입해야 되는 타점인데 그냥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타점만 잘 잡아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료나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걸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한양행도 현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되어갈지, 그리고 현재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좀 파악하면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개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어저께 매도가 나왔었고요. 아마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매수가 나오면서 이게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젠 진짜 반등이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좀 따라 붙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어떤 걸 하기에도 너무나 애매한 자리다. 애매한 자리에선보다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과 관망의 자세를 꼭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저희는 더 떨어져야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무조건 고점 신호가 나올 때 분할 매도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하셔도 저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또 이제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지금 추석에 또 오늘도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주말이거나 연휴에도 또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 박프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